안녕하세요. 서영주 강사입니다. 초보 탈출 네이버 블로그 운영 가이드 이제 마지막 강의인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7강에서는 블로그 운영 시 유의사항과 상위 노출 방해 요소와 해결 방법, 그리고 중복 단어 피하는 방법, 유사 이미지 해결을 위한 이미지 편집 방법, 그리고 본문에 링크를 삽입하는 방법과 명함 삽입과 그리고 전화를 연결해서 바로가기 하는 서비스 네이버 톡톡 만들어서 톡톡 연결하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블로그 운영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것만은 제발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무분별한 키워드를 도배하는 것. 이 무분별한 키워드 도배라는 것은 계속 같은 키워드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 블로그 하셨던 분들이 반복 키워드를 뭐 5번 사용해라, 10번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품질 이미지,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 그리고 전에 썼던 거 아니면 남이 썼던 거 이런 재사용 이미지, 그리고 아무 출처도 밝히지 않고 무단도용으로 사용하는 이미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목에 무분별한 특수 문자를 많이 삽입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끌기 위해서 뭐 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인스타그램에서나 어떤 페이스북에서 했었던 것들을 블로그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특수 문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제나 본문 내용하고 관계없는 그런 무관한 동영상을 삽입하는 거예요. 어떤 어그로를 끈다든지 이런 불법적인 동영상을 삽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글, 비방, 욕설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불법적인 거, 도박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매크로 사용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공감이라든지 댓글, 방문자 수를 조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프로그램, 앱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블로그 저품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블로그를 하다 보면은 블로그 뭐 카테고리만 빌려달라, 뭐 임대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매매라든지 임대를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블로그는 양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가르쳐 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아이디 비번으로 인해서 어떤 스팸적인 거, 불법적인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임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이 올린 글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는 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경우에 사용했던 인용구 이런 거 할 때도 그 저자가 누군지 뭐 이런 출처를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체험 문서, 비체험 문서는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지 않는 거를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것 마냥 먹어보지 않은 거를 먹어본 것처럼 이렇게 쓰는 문서. 이거는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위 문구를 반드시 기입해 줘야 돼요. 공정위 문구가 없는 거는 대가성을 받고 공정위 문구가 없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음은 상위 노출 방해 요소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이 상위 노출 방해 요소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첫 번째로 불법적인 단어, 예를 들어서 과대 광고라든지 과장된 표현, 의료법에 저촉되는 거, 그 다음에 미성년자 유해 단어, 음주, 담배, 음란 이런 것들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과대 광고, 과대 광고법 이제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천연이라는 말이 진짜 천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주신 선물 뭐 이런 거 마시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거, 미세먼지 배출, 비만 치료제, 치료라는 뭘
단어도 의료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병 치료에 뭐 어떤 효능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이런 것들은 과대광고법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닌 단어나 문장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뭐 이렇게 이거는 확실히 제가 보장합니다. 이거는 단연코 국내 최고입니다.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치료 보장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연스러운 키워드를 갖다가 도배하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키워드 도배는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글에 들어가는 키워드는 괜찮은데 이런 거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부자연스러운 문장, 그리고 뭐 이런 번역기를 사용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챗 GPT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장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계적인 생성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사 문서, 유사글, 유사 이미지, 남의 글 복사, 짜집기, 뭐 노래 가사 같은 경우도 내가 그냥 노래 가사가 좋아서 썼을 뿐인데 사실은 이것도 누군가가 일단은 이미 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사 문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 쓸 때라든지 노래 가사 쓸 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썼는데 별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괜찮은데 아마 확인해보고 노출이 안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이 내용 부분을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위반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방송 뭐 MBC, KBS라는 문구를 넣어서 MBC에서 이렇게 방송되었는데요. 이런 제품이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방송사에서 저작권 문제로 시비가 붙을 수가 있고요. 내려달라고 조용히 하면 그냥 내려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벌금을 물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8번째는 타인 비방이나 명예훼손 같은 이런 글은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를 링크를 하는데 폐쇄적인 사이트. 요건 이제 어차피 다음 링크에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트래픽을 넣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내 글을 보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0명을 보게 한다든지 뭐 1000명을 보게 한다든지 이게 바로 트래픽을 넣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어뷰징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치거예요. 두 번째는 금치거인데 사용하면 안 되진 않아요. 되긴 되는데 이런 거를 계속 사용했을 경우에는 노출이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거죠. 신체의 부위를 표현한다든지 어떤 성인 용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성적인 표현, 뭐 불법적인 일, 유해, 음란, 음주, 도박, 담배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되는 거는 어떤 뭐 전화 여기로 주세요. 이 전화번호는 이거예요. 휴대폰 이런 것들도 계속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건 괜찮나요? 그런데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뭐 이쪽으로 문의하세요.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현의 방법 중에서 여기 완전 좋아요. 추천해요. 뭐 강력해요. 최고, 최대 이런 거 사용하면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거를 사용할 때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사용해 본 결과로는 한두 번 정도, 한 번 정도밖에 저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했을 때 빼고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통해서 마이너스 단어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수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수정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단어를 모르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단어를 제거하면은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상위 노출이 안 됐던 것도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거할 수 없을 때는 우회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적인 표현인데 그걸 연달아 쓰면은 성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중간에 뭐 점을 하나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이응을 해서 오타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 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음은 단어 키워드를 중복해서 사용하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말씀 아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복 단어, 마이너스 단어를 삭제 또는 수정하고 발행하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출 순서가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복 단어는 어떻게 피하냐면요. 글을 쓰다 보면 중복 단어는 정말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검색 랭킹의 순위, 상위 노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보다 적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복 단어를 피하는 방법은 메뉴를 설명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탕후루집이에요. 그러면 탕후루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딸기탕후루, 키위탕후루, 샤인머스켓탕후루 뭐 이렇게 블로그에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럼 탕후루라는 얘기만 뭐 10번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과도한 단어를 넣는 거잖아요. 탕후루라는 키워드를 계속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딸기, 키위, 샤인머스켓 탕후루 이렇게 바꿔주면 좋습니다. 치킨도 마찬가지예요. 마늘치킨, 바베큐치킨, 양념치킨, 순살치킨을 갖다가 바꿔주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중복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러는 거죠. 랍스터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랍스터 전문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랍스터를 이제 뭐 랍스터 대중소 랍스터는 랍스터는 이렇게 좋아요. 저희 뭐 토마토 랍스터는 이런 건데요. 라고 얘기할 때 랍스터라는 말을 똑같이 반복을 사용하지 말고 가재, 뭐 바닷가재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프라이팬도 프라이팬이라고 쓸 수도 있고 프라이팬이라고도 쓸 수 있고 피자팬, 뭐 조리도구, 뭐 조리팬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펜션도 마찬가지고 펜션도 아이 펜션, 어이 펜션, 숙소, 잠자는 곳, 뭐 민박 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용할 때 어떤 키포인트는 뭐냐면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어죠. 그리고 그 단어와 유사한 단어 그 다음에 오타 등을 내가 사용하면 좋다라는 거죠. 왜요? 뭐 사람들이 검색할 때 똑같이 맞춤법 표기법에 의한 그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프라이팬과 프라이팬이 그런 예죠.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팬과 프라이팬은 일부러라도 두 개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타는 펜션이 원래 표준어거든요. 근데 아이 펜션으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에 대한 거를 핸드폰, 휴대폰, 모바일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옥수수, 강냉이, 뭐 콘, 팝콘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중복 단어를 피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준어와 맞춤법, 오류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표준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 단어가 압도적으로 높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쓰는 바베큐가 바비큐거든요. 표준어가. 그런데 실제로는 바베큐를 더 많이 검색한다라는 거고요. 프라이팬도 마찬가지로 후라이팬을 많이 쓴다라는 거고요. 쿵후도 원래는 쿵푸가 맞습니다. 이렇게 표준어와 오류, 맞춤법 오류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유사어나 동의어는 어디서 찾는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혹시 블로그를 정성 들여 쓰시고 싶다면 백과사전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백과사전이나 영어사전, 뭐 이런 국어사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유사어, 동의어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복 단어는 그러면 몇 번이 좋을까요? 그러는데 횟수는 사실 정해지지 않았고요. 몇 번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문장마다 계속해서 사용한다든지 한 문장에 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본문에 링크 삽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링크를 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링크에 URL을 입력해서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 글씨에다가 링크를 거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에다가 링크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게시물을 포스팅하다 보면 링크를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링크를 넣는다면 분명 그 SEO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링크를 넣는 것이 좋을까요? 네, 본문 내용을 보충할 수 있고 참고할 만한 그런 사이트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좋은 교육이 있는데 이거 받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있는 홈페이지 같은 거를 넣어주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는 본문에 링크를 걷는데 삽입하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동 불가한 사이트, 이런 낚시성 링크, 불법적인 사이트, 지속적으로 넣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문서로 연결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과도하게 많이 넣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사이트를 넣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타 사이트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쿠팡이나 유튜브 링크를 넣으면 좋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정보입니다. 타 사이트가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똑같은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넣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링크 반복은 어뷰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본문에 링크 삽입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본문의 글씨로 문장, 그 다음에 작은 고리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1번에 URL을 넣는 거죠. 링크 방법 여기다 이렇게 넣고 보시면은 요 하단에 있는 링크, 요 링크를 눌러서 이렇게 붙여 넣는 거죠. 이렇게 링크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URL을 입력하는 거예요. 글자에다가 넣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링크를 바로 넣는 방법이에요. 본문에 링크를 바로 넣는 방법인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더보기, 1번 더보기거든요. 이 하단에 더보기를 누른 다음에 링크 고리 요거예요. 링크 모양을 선택한 다음에 URL을 입력을 해줬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URL을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를 입력했을 때 이미지형으로 보는 거와 텍스트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그 취향에 맞게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어떤 데가 이미지를 넣고 거기에다가 링크를 첨부하는 방법인데요. 사진을 첨부하고 여기 이렇게 사진을 넣었죠. 그리고 작은 링크 고리를 여 밑에 하단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이 나왔을 때 하단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URL을 입력해 주는 거죠. 3번 URL을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본문에 이렇게 작은 고리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링크를 전부 다 해봤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링크 거는 법 세 가지가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글자에 링크 넣는 방법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 삽입해가지고 넣었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사진에 링크 넣는 방법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종류의 링크를 삽입할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링크의 목적은 내 글을 보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첨부하고 그 블로거가 원하는 문서나 콘텐츠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문서로 간주될 링크, 이건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나쁜 문서로 간주될 링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둘, 셋, 넷, 7가지의 링크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낚시성이나 불법적인 거, 폐쇄된 사이트 과도하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의 사이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는 블로거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노출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링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진실과 오해가 있는데, 링크를 많이 넣으면 안 된다 했는데 수백 개의 링크가 사용된다면 스팸 처리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링크라면은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노출이 안 된다면 어디에 해야 되냐면 네이버 고객센터에다가 검색 반영 요청하면 검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성 링크 넣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성 링크, 쇼핑몰 링크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좋게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네이버에 글감으로 삽입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정 링크를 여러 개 과도하게 도배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링크를 걸면 안 된다. 소문일 뿐 올바른 링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궁금하다면 이건 클릭 이런 거 내용은 안 쓰는 것이 좋겠고요. 진짜 꼭 필요한 링크만 본문에 넣어주시고요. 단 기승전결 링크만 걸면 좋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는 본문에 명함 넣고 전화로 연결하기입니다. 명함을 터치하면 바로 전화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그래서 사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전화번호를 보려고 아니면은 명함 같은 것들을 누르면 바로 전화로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본문에다 이렇게 먼저 넣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가 생겨요. 이렇게 녹색 테두리가 생겼죠. 테두리가 생기면은 하단에 있는 링크, 그 고리 모양 터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명령어예요. 이거 점점을 쓰시는 게 아니고 TEL 하고 010-1234-5678 자기 휴대폰 번호 아니면은 031-02 뭐뭐 이렇게 자기 어떤 업소의 어떤 전화번호를 써주면 됩니다. 자, 명령어가 TEL이 아니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일반 전화는 이렇게 02 쓰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 명함 이미지 같은 거 넣고 전화로 연결하기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홈페이지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명함을 터치하면 사이트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꼭 반드시 전화로 연결 안 하고 이렇게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불러온 다음에 사진을 터치하면 똑같이 녹색 테두리가 나오죠. 그리고 하단 링크 요 고리 얘기하는 거예요. 넣어주고 그리고 사이트 URL을 입력해서 터치하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은 명함 어떤 게시물을 볼 때 명함 이미지를 클릭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1번처럼 게시물을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서영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함을 본문에 넣고 본문에서 명함을 클릭하면 바로 전화로 연결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모양을 클릭한 다음에 명함도 괜찮고 일반적인 이미지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첨부를 누르고 그럼 명함이 왔죠? 명함은 온 상태에서 명함을 저는 좀 크게 해주고 휴지통 옆에 있는 이 고리 모양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명령어를 입력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TEL입니다. 그러니까 콜론이에요. 콜론을 누른 다음에 010 이렇게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명함에 하단에 보면 고리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손을 떼도 고리 모양이 보이죠. 아, 여기에는 내가 링크를 입력했구나 라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아닌 사이트를 입력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하면 되겠죠. 명함을 터치하면 전화로 바로 연결된다는데 이건 진짜 어느 글에 들어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명함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이미지로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이미지잖아요. 이 이미지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 뜨고 전화로 해가지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네, 잘 보셨나요? 다음에는 자, 네이버 톡톡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이버 톡톡은 일단 먼저 가입을 해야 돼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이버 톡톡 하세요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 그러니까 블로그 메인 홈 화면에도 있고 그리고 블로그를 쓰다 보면 포스팅 홈에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톡톡 하는 거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네이버 톡톡은 먼저 가입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기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를 치고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계정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계정 만드는 방법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프로필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그 정보 입력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에서 바로 회원가입을 하면 돼요. 회원가입할 때 이렇게 프로필 이미지 넣고 프로필명 이거 필수예요. 그리고 소개말 인사문구는 필수 아니지만 넣는 게 좋겠죠. 그리고 홈페이지나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블로그 주소 이런 거를 입력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주소 입력하고 사용 신청 요거만 하면 벌써 다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 되면은 처음에 무조건 그래서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청을 완료를 하면 검수 중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검수가 완료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톡톡 파트너 앱을 설치하고 실시간 알림을 받으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톡톡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 중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톡톡을 블로그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먼저 PC로 들어가면은 PC에 들어가면 관리 모드가 있어요. 관리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블로그 연결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톡톡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 관리에서 톡톡 연결하기 완료하면 글쓰기 본문에 톡톡 도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톡톡을 해두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이거죠. 모바일에서는 본문에 마지막 부분에 써도 되고 물론 중간에 써도 되겠지만 이탈 확률이 있으니까 마지막 부분에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글을 다 써온 다음에 밑에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톡톡이라는 걸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확인만 누르면 나와요. 그래서 본문에는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톡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전화 오는 것보다 톡톡 오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힘든 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서 뺄 때도 있는데 여러분은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영업을 하신다든지 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 이렇게 나오고요. 블로그 보고 블로그 보고 연락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저의 전화로 와가지고 넘어가는 건데 이게 바로 톡톡 사례입니다. 네,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은 톡톡으로
제가 강의를 의뢰를 받게 되는 거죠. 어떤 거든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의뢰가 많지만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다른 내용의 톡톡이 오겠죠. 제가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을 해주고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 오면은 제가 이렇게 답장해주는 사례들을 많이 오고요. 이거는 이제 펜션을 톡톡 문의가 온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자,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저품질을 가지 않도록 최적화 블로그에서 저품질로 가는 거는 정말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블로그 매매 안 되고요. 카테고리 빌려달라고 해도 안 되고요. 돈 주는 것도 안 되고, 글만 써달라고 하는 것도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전화가 계속 와요. 이제 여러분이 블로그를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많이 와요.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와요. 오래됐고. 그런데 처음에 블로그 딱 첫 글만 쓰면 첫 글 검색해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 좋겠어요. 방문자 수 300명 오게 해주겠다. 오는 게 아니라 트래픽을 넣어서 매프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거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만약에 저품질이 됐다 그러면 그동안 썼던 글들도 노출이 안 되거나 방문자 수가 하락됩니다. 그리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네이버에 블로그 명도 검색이 안 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최악의 경우 저품질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마케터들의 나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저품질 탈출은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도 더 힘이 들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블로그 하는 목적은 상위 노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했는데 왜 블로그를 하냐면 상위 노출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품질이 되지 않도록 항상 블로그를 잘 쓰고 최적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7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블로그는 블로거에 그 꾸준하게 포스팅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꾸준함이 정말 똑똑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